간에 쌓인 결석이 만병의 원인이다. 오늘 저는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를 잊고 담석이 소화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제가 간 청소를 한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간 청소는 해독의 꽃이다. 우리 몸속의 독성이나 노폐물을 해독하는 디톡스의 으뜸기관이 간이다. 바로 그 간을 청소해 준다면 인체의 해독 효과는 크게 높아진다. 지금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간 청소를 실천한다면 건강을 개선하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믿는다. 간 청소를 어떤 다른 치료법과 병행하더라도 서로 모순되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담석이 담낭, 쓸개에서만 발견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담석은 간에서 만들어지며 아주 적은 수의 담석만이 담낭에서 만들어진다. 담석은 담낭보다는 간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나는 지난 30여 년 동안 자연의학을 연구하고 갖가지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던 수천 명의 환자들을 상대했다. 그런 경험을 통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들 모두의 간에 상당량의 담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의학계에서 질병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실제로는 생존을 유지하고 자신을 스스로 치유하기 위한 우리 몸의 고도로 복합적인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제약회사에서 만든 의약품으로 증상을 치료하거나 억제한다면 자신을 스스로 치유하려는 우리 몸의 노력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만다. 우리는 약을 사용하여 몸과 전쟁을 벌릴 것이 아니라 그저 불필요하게 쌓여있는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몸의 노력을 도와주어야 한다. 담즙과 그 구성 성분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담즙이 항상 잘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 간에 생기는 담석을 간내 결석 혹은 담즙 결석이라고 부른다. 이로 인해 그림과 같은 간내 담간, 간내 그물처럼 퍼져 있는 작은 쓸개간에 팽창이 일어날 수 있다. 간내 담석은 대부분 콜레스테롤과 기타 담즙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간내 담간 폐색은 우리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담즙은 왜 중요한가? 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하루에 0.95에서 1.4리터의 담즙을 생산하는 것이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점성이 있는 노란색이나 갈색, 초록색을 띠는 액체다. 그것은 산성도 9.5 정도의 강알칼리성이며 쓴맛이 난다. 충분한 양의 담즙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위장에서 분비된 염산이 작은 창자로 넘어오면서 중화되지 않아 위장관 전체가 녹아버릴 수도 있다. 담즙 분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지방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다. 지방이 흡수되지 않으면 칼슘도 흡수되지 않는데 그러면 혈액에 칼슘이 부족해진다. 그 결과 혈액 내에 부족한 칼슘은 뼈에서 충당하게 된다. 대부분의 골밀도 문제는 칼슘 섭취가 부족해서 생기기보다는 담즙의 분비가 충분하지 않아 지방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담즙은 산송도를 낮추고 장을 깨끗하게 한다. 담즙은 우리 몸에 천연 완화제, 배변을 촉진하는 약제 역할을 한다. 변비와 느린 장 운동은 담즙 분비가 지연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담석이란 무엇인가? 담석은 오직 담즙으로부터 생기는 부드럽거나 단단한 돌덩이를 말한다. 담낭에 있는 담석은 주로 콜레스테롤 결정, 칼슘, 긴 사슬 지방산, 빌리루빈과 같은 색소로부터 만들어진다. 담즙에서 콜레스테롤이 차지하는 비율은 5%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것은 모든 담석에서 최소 7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일반적인 성분이다. 대부분의 담석은 여러 가지 성분이 혼합되어 만들어진다. 앞에서 언급한 재료 외에도 담석에는 담즙염, 물, 점액, 독성 물질, 세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때로는 죽은 기생충, 레시틴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담즙 안에서 담즙염의 농도가 감소하면 담즙이 끈적끈적한 찌꺼기 상태로 바뀐다.
담즙염의 농도가 감소하여 콜레스테롤 결정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면 콜레스테롤 결석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 결석은 고체처럼 보이지만 액체처럼 비결정적이다. 이것은 초음파 등의 검사 방법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담석은 간 내 담관과 담낭 모두에서 생겨날 수 있다. 간에서 생기는 담석은 검사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담낭에 담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자신에게 담석이 있는지 잘 모른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담석이 담낭의 내벽을 자극하거나 악화시켜 고통스러운 경련이나 다른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담낭에 있는 담석은 뚜렷한 증세가 나타나기 전까지 8년 가까이 계속 자랄 수 있다. 저는 소화기와 호흡기, 피부 쪽에 문제가 있어서 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간 청소를 했을 때 사진에서만 보았던 담석이 제 몸에도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7만 개나 되는 담석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간 청소를 했을 때 3cm나 되는 담석이 빠져나온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간 청소를 통해서 제 건강이 바뀔 것을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간과 담낭에 있는 담석에 의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분은 소화기관이다. 소화효소는 침샘에서 분비되는 침, 위장의 위액, 소장에서 분비되는 장액, 췌장에서 분비되는 이자액, 간과 담낭에서 분비되는 담즙에 들어있다. 흡수는 잘게 소화된 음식물의 아주 작은 영양소 입자가 몸 안의 세포들로 분배되기 위하여 장의 벽을 통해 혈관이나 림프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대장은 소화할 수 없거나 흡수되지 않은 모든 음식물을 찌꺼기의 형태로 배출한다. 대변에는 담즙도 포함되어 있다. 이 담즙에는 독성 물질과 적혈구의 분해 과정에서 나온 노폐물이 들어있다. 또한 담즙에는 빌리루빈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죽은 적혈구에서 얻은 것이며 변의 색이 자연스럽게 갈색을 띠게 만든다. 간과 담낭에 담석이 생기는 것은 몸 안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도 심각한 지장을 준다. 먼저 입안에 생기는 질병입니다. 입안에서 쓴맛이나 신맛이 느껴지는 것은 위장으로 역류된 담즙이 그 원인이며 그것이 다시 구강으로 역류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은 대개 장이 폐색되어 있기 때문으로 가령 변비가 심해졌을 때 나타난다. 입안으로 담즙이 들어가면 침의 산성도 수치를 크게 변화시키는데 이로써 침이 입안을 청결하게 하는 효과를 떨어뜨리고 감염성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입안의 양쪽에 구강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십이지장 궤양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번에는 위장에 생기는 질병,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담석과 이로 인한 소화불량은 담즙과 담즙염이 위장으로 역류하도록 만든다. 그러면 위액의 성분과 위장에서 만들어지는 점액의 양에 변화가 생긴다. 점액에 의한 보호막 효과가 없어지거나 감소하는 것이 바로 위염이다. 십이지장 궤양은 위장에서 분비된 염산이 십이지장 내벽까지 침투했을 때 발생한다. 흔히 역류성 식도염이라 부르는 식도 역류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속쓰림과 연약한 식도 부위에 상처를 일으키는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위장이 너무 많은 염산을 생산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로는 장에서부터 노폐물, 독성물질, 담즙이 위장으로 역류하여 위장 속에 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담즙의 역류는 특히 위액 분비의 장애를 초래한다. 이것은 다시 식도 관력근 이완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심장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위산의 역류는 위장이 너무 적은 염산을 생산할 때 나타난다. 염산의 양이 부족하면 음식물이 너무 오랫동안 위장에 머물면서 발효된다. 이번에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의사들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위궤양의 원인이라고 믿는다.
항생제를 사용하여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과 싸움을 벌이면 대개 궤양이 멈추고 진정된다. 헬리코박터균은 렙틴 호르몬과 그렐린 호르몬의 생산을 조절한다. 렙틴은 식욕, 체중, 신진대사, 생식 기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다. 위에서 분비되는 순환성 성장 호르몬인 그렐린 호르몬은 공복감을 느끼게 하고 식욕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위장에서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는 것은 이러한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려서 급격하게 체중을 증가시키며 몸의 모든 장기와 기관에 해를 입힐 수 있다. 간과 담낭에 있는 담석은 장의 폐색을 유발한다. 그로 인하여 담즙과 독성 물질이 위장으로 역류하는 일이 잦아지는데 이것은 위장세포에 점점 더 많은 손상을 입히게 된다. 게다가 항생제를 비롯한 기타 약물 복용은 위장에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세균 등의 미생물을 파괴한다. 이들은 원래 손상된 세포를 분해하고 렙틴과 그렐린과 같은 중요한 호르몬을 조절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것이다. 장내 세균류의 불균형이 자폐증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뇌 장애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에는 췌장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췌장은 인슐린과 글루카곤 호르몬 등을 분비하는 것 외에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효소가 들어있는 췌액, 이자액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 위장에서 만들어진 산성 물질이 십이지장으로 들어오면 염기성의 췌액과 담즙과 만나 중화된다. 이를 통해 산성과 염기성의 적절한 균형이 맞추어지는데 췌장의 효소가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간과 담낭에 있는 담석은 정상적으로 하루에 약 1리터 정도 생산되는 담즙의 분비를 가로막아 하루에 한 컵 이하로 분비되도록 한다. 이것은 특히 지방이나 지방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했을 때의 소화 과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십이지장의 산성도 수치가 너무 낮은 상태가 되는데 이는 췌장과 작은 창자에서 분비되는 효소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그로 인해 섭취한 음식물은 일부만 소화된 채로 남아있게 된다.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위장에서 분비된 염산으로 포화된 음식물은 매우 자극적이기 때문에 장 전체를 부식시키는 효과가 있다. 담낭에 있던 담석이 총담관과 췌간이 만나는 팽대부로 이동하면 췌액의 분비가 가로막히고 담즙이 췌장으로 들어간다. 그 결과 정상적인 경우 십이지장 안에서만 활성화되는 상당수의 단백질 분해형 췌장 효소가 췌장 안에서 활성화된다. 이 효소는 췌장 조직의 일부를 소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된 상태를 우리는 췌장염이라고 부른다. 이번에는 간에 생기는 질병입니다. 담석은 간세포가 더 이상 담즙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흐르지 못하고 갇힌 담즙의 양이 점점 증가하면 걸쭉해지면서 찌꺼기나 담석이 된다. 담석에 의한 질식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결국 간세포가 손상을 입거나 파괴된다. 간세포의 재생 속도가 손상을 입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결국 간경변증이 발생한다. 지방간입니다. 중성지방이 간세포에 쌓여있는 상태인 지방간은 담관 폐색이 직접적인 주요 원인이다. 위절제술은 몸 전체에서 엄청난 양의 지방이 간으로 몰려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방간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위절제술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간과 나머지 몸 전체를 심장질환이나 당뇨, 암과 같이 비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질병에 취약하게 한다. 간암. 간에 암이 생기는 것은 수년 동안에 걸쳐 많은 수의 간내 담관에 폐색이 진행된 이후에만 벌어지는 일이다. 간염. 대부분의 간염은 일정 수 이상의 간소엽 안에 있는 담관이 담석에 의해 폐색되었을 때 나타난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주 어린 나이에 발생하기도 한다. 생후 40에서 60분이 지나기 전에 너무 일찍 탯줄을 묶으면 갓 태어난 아기의 혈액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사고로 생후 첫 1시간 동안
태반을 통해 정상적으로 걸러져야 할 독성 물질이 아기의 몸 안에 남으며 질병에 대항하여 싸울 항체가 거의 남지 않게 된다. 게다가 백신 접종은 아기의 간을 백신 자체에 들어있는 수많은 발암성 독성 물질에 노출시킨다. 그로 인해 첫 번째 백신 접종 직후부터 담석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 알레르기, 간내 담간에 담석이 있으면 독성 물질을 처리하는 간세포의 능력을 손상시킴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독성 물질뿐만 아니라 수많은 의약품에 들어있는 예측할 수 없는 독성 물질에 대한 과민증이 생겨난다. 여러 가지 알레르기는 이와 같은 과민증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번에는 담낭과 담간에 생기는 질병입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담즙은 담낭관 쓸개 주머니 관을 지나 담낭으로 흘러들어간다. 담낭은 길이 4인치 정도인 조롱박 모양의 근육질 주머니로 담낭관에 연결되어 있다. 담낭으로 들어온 담즙은 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소화를 돕는 능력이 매우 탁월하다. 우리 몸은 지방을 이화하여 소화가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담즙에 포함된 담즙염을 이용한다. 담즙의 분비가 부족하면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 장이 막히게 된다. 장폐색은 세균의 과다 증식을 이끌며 이것들은 담즙염을 역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담즙염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지방 소화와 흡수를 더욱 지연시켜 지방변이 나타나게 한다. 담즙염이 부족해지면 담즙 구성 성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담즙 안에 담즙염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은 간과 담낭에 담석이 생기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마지막으로 장에 생기는 질병입니다. 섭취한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는 대부분 작은 창자에서 진행된다. 작은 창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 장액을 분비한다. 위에서 산성화된 음식이 십이지장으로 넘어오면 먼저 담즙, 체액과 섞이고 다음으로 장액과 섞인다. 담즙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체의 효소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간과 담당에 있는 담석은 담즙의 분비를 급격하게 감소시키는데 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시키는 체의 효소의 능력을 떨어뜨린다. 이것은 다시 작은 창자가 음식물에서 적절한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렇게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면 영양실조와 음식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된다. 장 내에 담즙이 있는 것은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 지방, 칼슘,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의 흡수에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간은 혈액 응고에 필요한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 비타민 K의 흡수가 부족하면 출혈성 질환이 생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인 비타민 D 흡수가 부족하면 몸 전체에 큰 혼란이 일어난다. 여기서 알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비타민을 따로 보충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타민 보충제는 오히려 보충된다고 믿는 바로 그 비타민이 결핍되는 원인이 된다. 특히 그것이 합성 비타민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4가지 지용성 필수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를 적절하게 흡수할 수 없는 것은 담즙이나 췌장 리파제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 담즙은 지방이 함유된 식품이나 오일을 섭취했을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 분비된다. 오로지 저지방 혹은 무지방 식품만을 섭취한다면 실제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은 소장과 대장에서 발효하거나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음식물은 분해 과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엄청난 수의 세균을 끌어들인다. 부패의 부산물과 세균의 배설물은 대개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이다. 이 모든 것은 점액질의 내벽을 강하게 자극한다. 점액질 내벽이 이러한 독성 물질에 자주 노출되는 것은 몸의 면역 체계에 손상을 준다. 점액질 내벽의 60%는 장에 있다. 장에 독성 물질이 많이 있음을 알려주는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심한 입냄새나
몸에서 나는 냄새, 설태부터 전립선 비대증까지 많은 증상들이 있다. 충분한 양의 담즙이 흐르면 음식물 소화와 흡수가 잘 되고 장에서 강력한 세정작용을 한다. 또한 세포의 신진대사를 개선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시켜준다. 쪼그려 앉는 변기를 사용하라.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간의 몸은 원래 쪼그리고 앉아서 볼 일을 보도록 만들어졌다. 배변 활동이 제대로 되려면 넓적다리가 대장을 눌러주어야 한다. 배변 활동이 깔끔하게 되려면 여기에다가 골반 아래쪽에 있는 근육이 이완되고 작은 창자의 끝부분에 있는 돌막 창자 판막이 닫혀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양변기는 이와 같은 요건을 무시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장에 있는 변이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는다.